4장에서는 제어문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어문에 대한 좀 더 깊숙한 개념을 5장에서 배울 예정입니다. 자, 4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제어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if문, 그리고 if-else문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어문의 또 다른 형태인 while문을 배우게 될 것인데, 이 while문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운터가 하나씩 올라가면서 while문이 수행되는 것과, 그리고 어떠한 조건이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while문을 수행하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증감 연산자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할 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하기 전에 전체적인 구성과 방법과 순서를 계획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 코딩에 들어가게 됩니다. 코딩에 들어가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한 것 마냥 분할해서 점령하라. 즉, 분할해서 코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에 접근해서 순서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순서에 따라 어떤 액션을 취하게끔 유도를 하는 방법들을 기획을 하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문제들이 대부분 간단한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알고리즘을 머릿속에서 구상을 해서 코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고려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자 형태로 글로서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코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에서는 어떠한 제어권의 흐름이 있습니다. 뒤에서도 다시 언급되겠지만은 이 제어권의 흐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제어권의 흐름, 컨트롤이라는 제어권의 흐름의 과정들은 아마도 컴파일러가 여러분들의 코드를 보고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를 어떻게 결정할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리즘 속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코드를 다시 수정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가상의 코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 코드는 C++ 코드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에요. 단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준비를 하면서 우선 1주나 2주 전부터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과목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계획표를 만드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가상의 코드, 수도 코드는 여러분들이 평이한 영어라든지 또는 한국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실제 코드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물론 수도 코드, 가상의 코드는 컴퓨터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언어겠죠. 단지 이 수도 코드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할 때 참고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문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수도 코드를 만드는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평이한 문장으로 만들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정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정수를 가지고 두 번째 정수와 함께 더한 다음에 그리고 그 결과를 출력한다. 이런 수도 코드를 여러분들이 순서에 맞게 작성을 하면은 이 순서에 따라 여러분들은 코딩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한 것 마냥 시애틀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는 그 기획하는 사람,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람들은 이런 수도 코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도 코드를 가지고 인도나 파키스탄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개발자들한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코드를 완성하라고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시서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수도 코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도 코드를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과거에 어떤 프로그래머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단연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작성되게 됩니다. 가장 지적 재산이 녹아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제어권. 프로그램 할 때 제어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어권이라는 것은 컴파일러가 코드의 각각의 스테이트먼트를 수행을 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 마냥 각각의 스테이트먼트는 한 줄 한 줄 순서에 입각해서 한 줄 한 줄 진행해 나가면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제어권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역할도 함께 수행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 말의 뜻은 이런 시퀀설하게 제어권의 흐름이 유연하게 전달되고 다시 되돌아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C를 배웠던 분들은 아마도 C에서 나온 고투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고투문은 현재도 C에서 남아있는 명령어지만은 최근에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나 여러가지 다양한 자바나 C샵이나에서는 이 고투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투문이 만들어지면은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고투문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고투문을 사용하지 않고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교재에서는 제어권의 흐름이라든지 뭐 클래스를 정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UML이라는 표기법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참고로 UM은 보엠이나 자코핀가 만든 프로그램 설계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에서 UML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교재에서는 UML 표기를 이용해 갖고 제어물이라든지 클래스 구조를 기호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퀀스. 이거는 프로그램이 한 줄 한 줄, 즉 한 스테이트먼트씩 진행해 나가면서 코드가 수행이 된다. 그러다가 만약에 조건문에 들어갔을 때 if문, if else, 스위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문에 들어갔을 때는 제어권을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sequential structure, 제어권이 한 줄 한 줄 가다가 이런 if문이나 스위치문을 만났을 때 다른 쪽으로 제어권을 이동해 가는 것, 또는 제어권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 while문, doWhile문, for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서는 if, else문, 그리고 while문에 대해서 배울 거고 5장에서는 doWhile, for, switch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보엠이나 자코비니가 만들었던 UML 표기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액션은 사각형, 그리고 작은 원은 어떤 분기점, 그리고 이동하는 경로는 뭐 화살표, 그리고 코멘트문 이런 것까지 UML 표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작과 끝, 그리고 각각의 스테이트먼트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은 양쪽이 둥그란 사각형, 그리고 코멘트문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ML과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스도코드를 이용해서 설계 도면을 만든다. 자, 제어의 흐름, 들어가는 쪽과 나가는 쪽, 그것이 구멍이 한 개씩 있습니다. 들어가는 쪽은 한 개인데 나오는 쪽이 두 개다. 여러분들이 C++을 배우면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단지 한쪽으로 들어가서 다른 두 쪽으로 나오거나 두 쪽으로 들어와서 다른 한쪽으로 나가는 경우, 이거는 멀티타스킹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윈도우 프로그램 만들 때 그때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단 여러분들은 C++에서는 현재 배우는 이 과목에서는 간단한 들어가는 쪽은 한쪽, 나오는 쪽도 한쪽인 제어문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프로그램, 즉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 또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이미 예정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C와 C++에서 예약된 키워드들, 이런 것들이 있고 C++에서만 예약된 키워드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변수나 객체를 정의를 할 때 이런 키워드를 쓰면은 바로 오류가 튕겨나옵니다. 아마도 그 아래 오류가 튕겨나오는 그 아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자, 당신이 정의한 뭐 예를 들어서 케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케이스는 리저브드 워드입니다. 예약된 키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굳이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들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또는 C++의 개념을 이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하면은 뭐 감으로 기억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이 키워드들은 여러분들이 객체나 변수나 그리고 함수 이름으로 쓸 수 없는 단어들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를 쓰게 되면은 구문에러가 나옵니다. 구문에러가 나와요. 그리고 C++에서 정의된 이런 키워드들은 거의 대부분이 소문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소문자로 형태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쓰면 안 됩니다. 물론 대문자로 쓸 수는 있어요. 대문자로 써갖고 키워드를, 변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문자로도 쓰지 않는 것이 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 마냥 대문자로 썼을 경우에도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은 대문자든 소문자든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예제로 들어가서 if문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 마냥 어떤 학생이 성적이 60보다 클 경우에는 이 사람은 패스라고 출력을 하자. 이런 수도 코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조건에서 참이면은 패스라는 출력을 하고 false, 거짓이라면은, 즉 58점, 30점 이렇게 되면은 빠져나가라 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어제도 지난번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화이트 스페이스, 공백, 그리고 한 칸 띄기, 그리고 탭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코드를 나중에 읽을 수 있게끔 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조건문에서는 이런 탭을 써갖고 좀 더 눈에 가시적으로 감이 좋아지게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탭과 그리고 빈칸 그리고 빈줄 이런 거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가독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앞에 나온 것 마냥 60점 이상이면 패스라고 하자. 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만약 괄호 열고 이 안에 그레이드가 지금 입력한 그레이드 당신의 점수가 60점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패스를 하고 하자. 그리고 스테이트먼트를 구분하는 세마이콜론을 합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것. 요게 하나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하나의 스테이트먼트. 어떤 분들은 if문도 하나의 스테이트먼트, 아래에 있는 cout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틀린 경우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눈을 보기에 위 if문 요 부분에서 세마이콜론이 안 찍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윗줄과 아랫줄이 하나의 연결된 형태의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UML에서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표시합니다. 들어왔을 때 그레이드가 60보다 넘으면 출력을 해라. 아니면은 바로 끝내라. 자, UML 표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if문을 표기를 합니다. 자, 또 나왔네요. 탭을 쓴다라는 것. 탭을 쓴다라는 것. 그거는 아주 좋은 습관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탭의 간격을 3개의 블랭크로 표시를 했습니다. 탭으로 블랭크로 표시했어요. 자, 그런데 비주얼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4개 칸을 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탭. 4개 칸. 그럼 만약에 교재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탭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3이라고 바꾸면 되겠죠. 그런데 책에서는 3이라고 탭의 빈칸을 3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4칸을 기본적으로 탭을 이용하게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제어문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조금 전에 간단한 예를 들어갖고 6점 이상이면은 패스라는 출력을 하라.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헤드 부분입니다. 헤드 부분. 헤드는 괄호가 헤드라고 했어요. 함수에서도 괄호가 헤드라고 보통 명칭을 합니다. 이 헤드 부분에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컴파일러는 얘가 참이면은 0이 아닌 값. 0이 아닌 값. 어떤 C를 배우셨던 분들은 참은 1이고 거짓은 0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거짓은 0이 맞습니다. 거짓은 0이 맞아요. false는 0이 맞습니다. 그러나 참은 0이 아닌 숫자 1도 참, 2도 참, 3도 참입니다. 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if문, if else문. 자, 60점 이상이면은 패스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면 fail로 가라. 자, 코드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요게 하나의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요 아래가 하나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가져가고 있고, 제어권의 흐름을 볼까요? 만약 그레이드가 70점이다 라고 하면 참이게 되겠죠. 참이 되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패스라는 출력을 하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제어권의 흐름이 어디로 갈까요? else면 아니죠. else면 밖으로 나갑니다. 요 밖으로 나가요. 자, 참이면은 안으로 들어가고 거짓이면 다음 else문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참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다면 70점이었으면은 요게 수행되고 바로 else문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30점이다. if문으로 첫 번째 여기 와서 비교를 합니다. 판단을 해요. 거짓이 됩니다. 거짓이 되면 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밖으로 나옵니다. 어디로? else문 쪽으로 갑니다.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로 가요. 그래서 false라는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게 참이면은 요 아래로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빠져나온다. else문을 다시 가지 않고. 그러나 거짓이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else문 쪽으로 가서 요 fail라는 출력을 하고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런 제어권의 흐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또 나오네요. 탭을 자주 써라. 어떤 레벨, if문의 레벨에 따라서 탭을 잘 써야 됩니다. 지금 레벨은 1레벨이에요. 즉 if문 들어가고 else문 들어가고. 그런데 if문 안에 또 하나는 if문이 있다. 그럼 탭을 써서 한 칸씩 더 들어갑니다. if문이 4개 있다. 그럼 마지막에 있는 것은 탭이 4개가 되겠죠. 탭이 4개가 됩니다. 그래서 딱 1년 정렬되게끔 해주는 것이 코드가 좀 더 읽기 쉽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if else문 보시는 바와 같이 60점 이상이면은 패스라고 출력을 하고 프로그램 종료. 만약에
60보다 작으면은 failed라고 출력을 하고 빠져나온다. 이렇게 UML 표기가 됩니다. 근데 if else문에 독특한 형태가 있습니다. 터너리 오퍼레이터, 터너리 컨디셔널 오퍼레이터. 자, 앞에서 봤던 것. 자, 요 문장이 있죠. 네 줄을 썼어요. 그리고 두 개의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두 개의 스테이트먼트 또는 네 줄로 표기된 요 놈을 한 줄로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터너리 오퍼레이터입니다. 즉 6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yes면, 즉 true면, 참이면 failed로 가서 요 failed를 출력을 해라. 만약 거짓이면, 이게 거짓이면 이쪽으로 와서 요 failed를 모니터로 출력을 해라.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게 되면 if문, if else문을 가지고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로 만들 수 있다. 그게 뭐냐? 터너리 오퍼레이터다. 사막 연산자. 조건이 맞으면은 첫 번째로 가고, 조건이 false면은 두 번째로 간다. 그리고 두 번째를 모니터상으로 출력을 한다. 이게 터너리 오퍼레이터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중간에 물음표, 그리고 땡땡이, 그리고 스테이트먼트 끝. 이런 형태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런 게 있네요. 90점 이상이면 A고, 그리고 80점 이상이면 B, C, D, 그리고 그 밖의 것들은 F로 조건문을 만들어라. 자, nested 됐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둥지를 틀고 있어요. if문 안에 또 다른 if문, 또 if문 안에 또 다른 if문, 둥지를 틀고 있어요. nested 된 겁니다. if else문이 계속 연결된 겁니다. 하나의 if else문 안에 또 다른 if else, 그 if else문 안에 또 다른 if else. 자, nested 됐다고 합니다. 안에 둥지에 둥지처럼, 둥지에 새가 앉아 있는 것처럼 이 안에 둥지를 틀고 앉아 있다. 자,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자, 제 여건 이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레이드가 75점이다 라고 했을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조건으로 갔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자, false예요. 75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A로 출력하지 않고 다음 else로 갑니다. else문 안에 if문이 또 있네요. 80점보다 크냐? 75점이니까 false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else로 갑니다. false이기 때문에. false는 다음 else로 갑니다. 자, 여기서 70보다 75점이 크기 때문에 출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하 참이 됐으니까 쭉 빠져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참이 되면은 그 문장 스테이트먼트를 수행하고 그 if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자, if else, if else 문에 또 다른 if else 문이 들어가고 nested 됐습니다. 자,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눈에 보기도 좋죠. else if를 nested 된 것을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의 것들을 탭을 써갖고 이렇게 모양 좋게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프로그램을 구동할 때 성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만큼 빨리 수행되느냐. 여러분들이 OS를 파워를 버튼을 PC에 파워를 누르면은 OS가 늦게 뜨면은 굉장히 싫어하죠. 예전에 비스타가 오래 살아남지 못하고 바로 윈도우 7으로 넘어간 것처럼 부팅되는 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수행되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성능을 개선시키는, 속도를 저해하는 요소, 프로그램의 속도를 저해하는 요소, 제일 큰 것이 메모리를 빌려오고 다시 돌려주는 행동들. 이것이 가장 속도를 저해를 합니다. 두 번째로 속도를 저해하는 요소, 그것이 바로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을 많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필요 이상으로 컴퓨터가 수행 속도가 늦어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제어문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수행 속도에 있어서 제어문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자, 이 예를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적이 60점이다. 75점이다. 앞에 예와 동일하게. 그러면 제어권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것 75점이면 false. 그렇기 때문에 다음 else로 갑니다. 다음 else. 그 다음에 75점이라고 하지 말고 85점이라고 해볼까요? 85점. 얘를 85점. 85점. false입니다. 헤드 부분에 false가 돼요. 그럼 else문으로 가죠. 85점. 참입니다. 그러면 제어권이 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B학점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참이 됐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else를 빠져나가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 경우 85점 동일하게 해볼까요? false. 그럼 다음 if문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if문. 85 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가요. B학점을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다음 if문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스테이트먼트로 넘어가요. 자, 차이점. 이건 else를 넣었기 때문에 if문 안에 참이 되는 순간에 나머지 else를 패스를 하고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참이 됐지만 else문이 없고 또 다른 if문이 있기 때문에 또 if문으로 어쨌든 제어권이 넘어가게 돼요. 한 번 더 비교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비교 분석하면서 수행 속도는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들이 이 안에 이 문장에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은 if else문을 비롯해서 제어문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제어권을 최적화해서 머릿속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오른쪽과 같이 쓸데없이 제어문을 들어가서 수행 속도를 늦춰주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또 이런 문장이네요. 댕글링 됐다는 것은 else문이 어디 if문에 끼어 있는 건지 붙어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물론 컴파일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예제를 봅시다. x가 5보다 크고 그리고 y가 5보다 클 경우에는 x와 y는 5보다 크다라는 문장을 출력을 해라. 그럼 else 여러분들 보기에는 요 if문의 짝꿍이 되는 else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else문은 요 y쪽에 해당되는 요 부분의 짝꿍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else문은 가장 가까운 if문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썼어도 컴파일러는 이 else문은 요 if문에 붙어 있는 else문이구나 라고 판단해서 오브젝트 코드를 만들게 돼요. 좀 이런 거죠. 컴파일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기다 썼던 else문을 여기다 썼던 그거는 컴파일러는 고려하지 않아요. 단지 컴파일러는 else문이 나왔다. 그러면 이 else의 짝꿍은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전에 선언되어 있던 if문 요놈의 짝꿍이구나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탭을 여러분들이 잘 써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else문이 매달려 있는 어느 쪽에 매달려 있는지 모르는 알 수 없는 else문이라고 판단하겠지만 컴파일러는 이쪽에 붙여줍니다. 그래서 탭을 잘 쓰라는 거예요. 자, if문이 있습니다. 댕글링을 회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자, 브레이스를 주는 겁니다. 브레이스. 자, 그렇다면은 아까는 스테이트먼트가 한 개였어요. 따라서 이렇게 브레이스를 두지 않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조건문에서 스테이트먼트가 한 개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요 덩어리가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한 덩어리의 스테이트먼트. 그런데 두 개의 스테이트먼트가 있다. 또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싶다.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즉, 이 else문이 요 if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요 놈과 짝꿍이 되는 거다 라고 명시적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을 때는 브레이스를 닫아줍니다. 그러면 else는 이 브레이스가 있는 요 부분과 짝꿍이 됩니다. 짝꿍이 돼요. 그리고 if문은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를 갖고 있는 제어문이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브레이스가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만 쓴다. 근데 두 개 이상의 스테이트먼트, 즉 세마이콜론이 여기 또 뭔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브레이스를 둬서 경계를 표현해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if문, 물론 여기다가 브레이스를 둘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스를 둬갖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드에서는 굳이 브레이스를 두지 않았네요. 왜?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만 있기 때문에. else문 그 대신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 failed와 you must take this course again. 요게 두 개의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자, 두 개 이상의 스테이트먼트가 있을 조건문에서는 브레이스를 만들어 놓는다. 만약 브레이스가 없다. 브레이스가 없다. 이게 없어요. 여기 없어.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요 스테이트먼트 하나, 그리고 요 스테이트먼트 하나, 그리고 또 다른 스테이트먼트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5점 들어갔다. 참이 되겠죠. 그러면 C out 패스하고 어디로 가느냐? else문에 있는 스테이트먼트는 패스하고 다음 스테이트먼트로 갑니다. 그러면 패스드하고 you must take this course again 또 나옵니다. 50점 됐다. 그럼 else문으로 가죠. 요 스테이트먼트 수행하고 failed라고 수행하라고, 그 다음에 또 you must take this course again, 이것이 반복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브레이스를 두는 경우, 두지 않는 경우, 그리고 브레이스가 없을 경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 시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세요. 어쨌든 여기서 정의한 것은 스테이트먼트가 하나다. 그렇다면은 브레이스를 두지 않아도 된다. 둬도 된다. 둬도 된다. 이렇게. 둬도 된다. 그러나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반드시 브레이스를 둬야 이 else문에 속한 하나의 구문이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브레이스를 둬야 된다. 자, 브레이스 잘못하다가는 브레이스가 빠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그리고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스테이트먼트가 없는 조건문이 있어요. 아니, 스테이트먼트가 없는 게 아니라 스테이트먼트는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empty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스테이트먼트는 액션을 취하는 기준으로 스테이트먼트가 구성이 되는데, 그 액션이 없는 null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 같아요. 만약 이런 경우에 그레이드북이 55점이다. false가 됩니다. 그러면은 else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70점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참이니까 if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세마이콜론만 있는 null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그럼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바로 else문을 빠져나갑니다. else문을 바로 빠져나가는 것. 이거 어디서 쓸까요? 자, 윈도우 프로그램이나 또는 알고리즘이 복잡할 경우에 트릭 형태로 씁니다. 근데 그 트릭이 앞에 있는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에서 나왔던 고투문하고는 다릅니다. 고투문은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을 해칠 수가 있는,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키워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null 스테이트먼트는
그거와는 상관없습니다.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깨지는 그런 영향을 주지도 않고 단지 프로그래머들이 알고리즘 복잡할 때 트릭 형태로 쓰는 것, 이게 null statement입니다. 뭐 그렇게 자주는 사용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이 수업에서는 거의 사용은 하지 않겠지만 이런 null statement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이 null statement가 있다라는 것, 자, if문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if문은 어쨌든 null statement가 있던,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 statement가 있던 이런 statement 기준으로 경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한 구역, 두 구역, if 구역, else 구역 두 개로 나눠진다. 뭘 기준으로? 세마이콜론으로, statement라는 기준으로. 그리고 statement가 여러 개 있으면은 브레이스를 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if문은 간단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또는 왼쪽으로 가서 다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것. 즉 제어권의 흐름, 컴파일러가 수행하는 제어권의 흐름의 방향들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화일문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반복문입니다. 반복문.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이 쇼핑하러 갑니다. 그러면 쇼핑할 것, 살 물건들을 리스트로 만들어놔요. 그리고 물건을 살 때마다 그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지워갑니다. 그러면은 리스트에 있는 여러분들 사야 될 품목들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되면은 그 쇼핑몰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 내가 구매를 하고자 하는 모든 리스트에 있는 품목들을 다 구입할 때까지 계속 구매를 해라. 반복문입니다. 반복문. 자, 헤드 부분. 화일문에 헤드 부분이 있어요. 조건을 판단하는. 요게 false가 되는 순간까지 계속 화일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볼까요? 프로덕트가 3으로 초기화됐어요. 그 초기화된 것을 3을 계속 곱해갖고 100 되는 순간까지 계속 화일문을 돌려라. 아마 100바퀴를 돌릴 겁니다. 100바퀴? 뭐 99까지니까 100을 3으로 나누면 33. 33바퀴를 돌면서 이 안에 있는 계산이 될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34바퀴죠. 34바퀴. 그래서 102가 돼서 화일문으로 들어왔을 때 이게 false가 되면 그 자리에서 빠져나갑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30 곱합니다. 30 곱해. 그럼 야중에 99 되는 순간까지 참이 되겠죠. 요게 합산된 것. 3을 합산된 걸 계속 곱해서 누적을 해나간다. 그러다 99가 들어왔다. 99. 프로덕트가 99가 됐다. 그러면 참이니까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102가 돼서 나옵니다. 102가 돼서 다시 이 헤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102가 되면 100보다 작거나 같으냐? 아니다. false다. 그때 빠져나온 겁니다. 한 바퀴를 더 돌아요. 한 바퀴를 더 돌아. 왜? false가 되는 순간에 나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화일문을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33바퀴, 즉 99가 만들어진 순간까지 돈다. 아닙니다. 102가 되는 순간까지 화일문은 돌립니다. 그래서 이 헤드 부분에 왔을 때 얘가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는 순간, 즉 false가 되는 순간까지 화일문은 돌아갑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러분이 화일문은 아주 곤란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무한 루프를 돌 수가 있어요. 무한 루프는 뭐냐? 컴퓨터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결과는 안 나오는 현상. 프로그램은 계속 돌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시스템, 즉 컴퓨터가 뻗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무한 루프를 돌아요. 빠져나갈 수 없는 무한 루프. 자, 순환문에서는, 화일문과 같은 순환문에서는 이런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이아몬드 형태로 만듭니다. 순환문은 지름과 같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참이 되면은 화일문을 다시 돌아가.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false가 되는, 즉 이런 순간이 되면은 빠져나온다. 자,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성능이 좋다라는 프로그램, 속도가 빠르다는 것. 자,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 마냥 메모리를 빌려오고 다시 시스템 관리자한테 돌려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프로그램 속도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하겠어요. 두 번째는 화일문 또는 if문과 같이 제어문. 제어문 왜 그럴까요? 자, 논리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헤드 부분에 있는 것 마냥 어떤 조건들을 판단하는 것, 로직들을 판단하는 것, 참이냐 거짓을 판단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속도를 저해하는 아주 치명적인 요소들입니다. 근데 과연 굳이 그거를 했다고 해서 속도가 확 늘어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메모리를 주거나 다시 돌려주고, 가져오거나 돌려주고, 그리고 조건문 또는 화일문, 그것들을 조금씩 최적화하는 것, 이것들이 쌓여지게 되면은 나중에 전체 수행 속도가 많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시겠지만 이런 습관들부터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좋은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조그마한 것들이 모이면 전체적인 수행 속도가 향상이 된다. 자, 이번에 이걸 한번 볼까요? 어떤 학생들이 10명의 학생들이 퀴즈를 봤어요. 점수는 0점에서 100점 사이. 자, 그 학생들 10명의 점수를 전부 다 합산을 해서 아마 평균까지 한번 내보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하는 것을 한번 예제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카운터 개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마냥 10명의 학생들이 입력되어야 돼요. 즉 10명의 학생들이 입력될 때까지 화일문을 돌려라. 10명의 학생들이 입력될 때까지 화일문을 돌려라. 자, 카운터 숫자를 계산할 겁니다. 10개가 들어와야 돼요. 10개. 10개. 11개가 들어오면은 화일문을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끔 하자. 그리고 그것을 나누기를 써서 평균을 해보자. 평균. 자, 중요한 게 있어요. if문과 다르게 순환문, 화일문과 같은 순환문들은 초기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반드시 카운터 이것을 초기화를 해야 돼요. 뭘로? 0으로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자, 프로그램은 위에서부터 쭉 지나갑니다. 스테이트먼트 지나가면서 컴퓨터는 수행을 할 거예요. 즉, 한 스테이트먼트 제어권이 시퀀설하게 순차적으로 지나가면서 프로그램이 돌아갈 겁니다. 이 알고리즘은 이런 순차적인 것들을 설계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수도 코드를 만들었어요. 우선 합산 점수를 0으로 초기화를 하고, 그리고 카운터를 1로 초기화를 하자. 1부터 시작을 하자. 그런데 카운터가 10보다 10보다 작을 경우에는 계속 화일문을 돌아가라. 그래서 다음 점수가 들어오기 전까지 합산을 하고, 그리고 카운터도 하나 늘려라. 두 번째 입력 받으면은 2라고 카운터를 설정하고, 이렇게 나간다. 그것이 다 되면은 10으로 나눠라. 합산을. 그래서 평균을 만들어라 하는 것, 그리고 평균을 출력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 형태로 수도코드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실제 볼까요? 그레이드북, 이전에 봤던 그레이드북 예제와 동일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더 추가됐네요. 멤버 함수로서 퍼블릭 멤버 함수 형태로 15번째 줄에 있는 determine class averag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해요. 자, 그 determine class average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자, total grade counter, 이건 합산 점수, 10명의 합산 점수, 그리고 grade counter, 입력된 학생의 숫자, 그레이드 점수, 개별 학생의 점수, 그리고 평균값,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 마냥 이렇게 정의를 따로 한다면 이거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쓰레기 값. 토탈. 여기서 초기화했네요. 이 예제에서는. 그런데 앞에서 정의를 할 때 같이 초기화를 해주는 것. 그거의 좋은 습관입니다. 어쨌든 뭐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초기화를 했던 아니면 정의와 초기화를 같이 했던 뭐 초기화를 해줬다는 것으로 중요합니다. 자, 파일문에 들어갔어요. 그레이드 카운터 현재는 얼마일까요? 1입니다. 1. 들어갑니다. 입력을 받을 거예요. 모니터에서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레이드 점수. 그럼 입력된 점수는 토탈과 함께 누적 점수로 관리됩니다. 0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입력값이 30점이다. 그럼 토탈은 30점으로 변경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람이 입력해라.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입력할 거다. 그렇다면은 1번이 아니라 하나를 더 더한 2가 만들어지겠죠. 자, 2가 만들어져서 여기 파일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파일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2 참입니다. 그럼 또 들어가겠죠. 또 입력을 받습니다. 그 점수를 입력받고 그 점수 만약 20점이다. 그럼 아까 토탈된 30점과 20점을 합쳐서 50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카운터는 2에서 하나가 더 더한 3이 바뀌고 3으로 바뀌고 다시 그레이드 카운터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참이 될 때까지 파일문은 계속 돌아가는 거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파일문도 마찬가지로 하나 이상의 스테이트먼트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스로 묶어놨습니다. 만약 스테이트먼트가 한 개라면은 브레이스를 굳이 둘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다가 그레이드 카운터 9번째, 10번째 그리고 10번째가 입력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레이드 카운터를 하나를 더 더해라. 11이 됩니다. 11이 된 것을 헤드 부분에 넘어가서 조건을 검색하면 false가 됩니다. 여기서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한 바퀴 더 돈다는 것. 그리고 토탈, 그리고 10으로 나눠서 에버리지가 출력이 됩니다. 자, 파일문에 대해서 보고 계세요. 자, 그래서 객체를 만들고 컨스트럭터에서 초기화가 되고 그리고 이 객체 있는 멤버 함수 determine class average를 호출해라. 호출하면은 이 함수로 가서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이 수행되게 될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코드를 앞에서는 처음부터 순서대로 나갔는데 쭉 이렇게 나갔어요.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메인 함수부터 컴파일러가 실제 수행하는 과정을 한번 추적을 해봅시다. 추적을 해봅시다. 자, 컴파일러는 항상 메인 함수부터 시작을 한다. 더 정확하게는 메인 함수가 있는 코드로부터 시작을 한다. 자, 제어권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Gradebook 여기에 브레이크를 한번 넣어봅시다. 마우스를 해서 요 마진 왼쪽에 있는 회색 부분을 클릭하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이 됩니다. 물론 F9이라는 핫키를 써도 돼요. 이렇게 쓰고 F9 하면은 핫키가 먹습니다. 브레이크가 설정이 돼요. F9 누르면. 자, 그리고 여기로 가봅시다. 그리고 종료되는 시점. 그 다음에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뭐냐? 우선 간단하게 컨스트럭터가 수행되는 위치와 그리고 determine class average 이게 어떻게 수행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래드북 cpp 파일로 가볼까요? cpp 그 다음에 지난번 마냥 여기에 브레이크를 두고 그 다음에 set course 요 아마도 여기서 호출되는 요 set course를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여기는 뭐 둘 필요 없겠네. 그리고 빠져나오는 위치 그리고 여기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우리 if문 요 문장이 있는 요 부분으로 브레이크를 한번 더 볼까요? 그 다음에 제어문 여기를 한번 더 봅시다. 자,
여기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리고 요거 그 다음에 많은 것을 할 필요 없고 여기 그리고 여기 너무 많이 뒀나요? 그리고 나중에 빠져나가는 위치.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설정했어요. 아마도 메인 함수인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쭉 가다가 determine average로 가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한 부분 한 부분씩 가봅시다. 자, 여기로 와서 자, F5를 눌러봅시다. F5 또는 Start Debug 요거를 누르면은 실행이 됩니다. 자, 봅시다. My Gradebook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 당장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이 메인 함수로 들어가서 나온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인 My Gradebook 객체를 만드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CS101 C++ 프로그램이라는 아규먼트를 가지고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될 거예요. 자, F5 한 번 더 누릅니다. 자, 컨스트럭터로 들어왔죠. 컨스트럭터. 자, name이라는 게 뭘까요? 자, 이 아래 요걸 잘 보세요. 로컬 변수들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name. 여기 name입니다. 요 name. 화살표를 name 쪽으로 가면 하이라이트 돼서 여기 나오는 것 마냥 뭐 풍선 메뉴가 나오죠. CS. 화살표 있는 옆에 나옵니다. 그것과 여기 있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name이라는 것은 현재 아규먼트로 전달받은 놈이 뭐냐? CS101 C++ 프로그램. 자, 그것이 이쪽으로 왔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자, set course name으로 갑니다. 같죠?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C++ 랭귀지는 25자보다 작네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else 문으로 갑니다. 작네요. 몇 자인가? 어쨌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빠져나옵니다. 아마 25자보다 긴가 보네요. CS101 C++ 프로그램이 제가 보기엔 25자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넘을 줄 알았는데 작네요. 따라서 yes가 되기 때문에 if은 이 부분에서 yes가 되기 때문에 바로 C++ 프로그램 여기 있는 name 쪽에 있는 것들이 course name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넘어갔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5자보다 작기 때문에 if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됐고 그 다음에 else문은 빠져나가서 현재 26번째 줄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다시 set course name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원래 불려졌던 set course name를 호출했던 컨스트럭터 쪽으로 다시 들어와서 11번째 줄을 통과해서 12번째 줄로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자, 위에는 쭉 진행이 됐고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 이미 출력이 됐고 출력이 된 건 뭐냐? 이렇게 표시된 것은 디스플레이 메시지가 호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브레이크를 안 둬서 바로 출력이 된 거죠. 다음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가느냐? determine average class average로 갑니다. 자, 가볼까요? 왔죠? 왔죠? 그런데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이 아래를 보게 되면은 그레이드, 토탈, 에버리지 어떤 값으로 설정되어 있나요? 이상한 숫자로 들어가 있죠.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어요. 왜? 정의를 하고 초기화를 안 해줬기 때문에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아래에서 이 예제에서는 이 아래에서 초기화를 해줬네요. 자, 0으로 바뀌었죠. 빨간색이. 그 다음에 그레이드 카운터도 마찬가지로 1로 바뀌었습니다. 그레이드 카운터. 자, 이 상태에서 파일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F5 계속 누릅니다. 자, 엔터 그레이드. 자, 이 순간은 뭐냐? 현재 제어문이 여기까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력받을 준비까지 돼 있는 것.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0이라고 써봅시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59번째 줄로 갔네요. 그리고 토탈은 조금 전에 50 들어간 것. 0으로부터 시작된 값이 조금 전에 입력한 50으로 바뀌어서 누적된 토탈 값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카운터는 59번째 줄이 아직 수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란색 화살표가 있는 것은 아직 수행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어권은 G 앞에 있는 겁니다. 요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수행이 될 겁니다. F5 한 번 더 눌러볼까요? 화면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레이드 카운터가 2로 바뀌어서 여기 넘어왔습니다. 참이니까 지나가서 요게 출력이 됐고 요게 출력이 됐고 그리고 깜빡이는 것처럼 그레이드라는 것을 입력을 해라. 그레이드 값을 집어넣을 것을 입력을 해라. 그러면 여기에 80이라고 입력을 해봅시다. 그럼 어디로 갔느냐? 또 이쪽으로 왔네요. 토탈은 아까 50과 조금 전에 그레이드 80이 입력된 결과를 합쳐서 130으로 바뀐 상태에서 넘어옵니다. 자, 계속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걸리지만 50 넘어오면은 이렇게 답니다. 자, 빠르게 진행을 해봅시다. 빠르게.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빼고 F5 또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빠져봅시다. 그러면 브레이크 지점이 해제가 돼서 계속 돌아갈 거예요. 계속 돌아갈 거예요. 자, 60, 20, 10, 3. 자, 이렇게 출력이 됐네요. 토탈은 454, 에버리지는 45점 하고 출력을 하고 토탈은 454 그리고 클래스 에버리지는 45 출력되고 나서 제어권은 68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리고 F5 한 번 더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아까 determine average 클래스 에버리지라는 함수로 호출했던 그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 번 더 눌러볼까요? 프로그램 끝. 프로그램 끝입니다. 자,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세요. 우선 공부를 할 때 앞부분부터, 즉 헤더 부분부터 밟아서 나가서 그리고 클래스가 정의된 이 코드들 쭉 한번 순차적으로 가고 어떠한 내용들이 있고 하는 것들을 보고 메인 함수로 갑니다. 그 다음에 실제 코드를 비주얼 스튜디오에 넣어놓고 브레이크를 둬서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머릿속에 생각했던 책을 보고 강의 노트를 보면서 이해를 했던 부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수행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참고로 디버거 브레이크들을 모두 해제할 때는 요거를 누르면 됩니다. 브레이크 포드 포인트 전부 다 해제됐어요. 다른 부분도 없을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은 여기서 배운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 초기화를 안 했을 경우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어권의 흐름, 화일문 한 바퀴 더 돈다라는 것, 한 바퀴 더 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한 바퀴 더 돈다는 의미는 뭐냐? false가 되는 순간까지 화일문의 헤드 부분으로 간다. 그리고 여기서 false가 돼서 그 다음에 빠져나온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프로그램 습관 또 나왔네요. 한 줄 한 줄 띄는 것, 그리고 탭을 쓰는 것, 빈칸을 만드는 것, 이게 가독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초기화를 안 했을 경우 조금 전에 예제를 보면서 설명했지만 초기화를 안 하면 쓰레기 값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초기화를 함께 수행하는 것, 이게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다 알겠지만 정수분의 정수는 결과는 정수가 나옵니다. 정수가 나와요. 자, 카운터를 초기화를 안 했을 경우에, 즉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카운터, 여기서 카운터는 요거죠. 화일문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 카운터입니다. 이것을 초기화를 안 했을 경우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돼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됩니다. 극단적으로는 무한 루프를 돌게 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습관은 정의를 하고 반드시 초기화를 하는 것. 자, 변수는 여러 개의 변수가 있다. 여러 프로그래머들이
각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변수들은 한 줄 한 줄씩 하나씩 각각 이렇게 정의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런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를 갖다가 인티저 토탈 하고 쉼표 the book grade counter 그리고 grade 그리고 average 하고 세마이콜론 이렇게 47번째부터 50번째 줄까지 이렇게 한 줄로 컴마 연산자를 써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각각 변수들도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코멘트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 명시를 하고 변수를 정의하면은 나중에 이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것. 자, 이거는 뭐 중학교 산수인데 정수분의 정수. 여러분들 기대하는 것은 1.75를 기대하겠죠. 그러나 프로그램에서는 1이 됩니다. 왜? 정수분의 정수를 했기 때문에. 정수분의 정수를 하면 나머지 뒷부분 반올림도 아닙니다. 무조건 소수점 이하는 삭제가 되는 거예요. 삭제가 돼. 삭제가 돼. 자, 이런 경우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누기 연산자, 나누기 오퍼레이터, 예, 피연산자, 오퍼랜드, 요 놈을 부동소수점 값으로 하면 되겠죠. 실수표현으로 7.0이라고 하면 결과는 1.75가 될 겁니다. 자, 이것들을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나왔네요. 파일만 조금 전에 본 것 마냥 카운터보다 하나 더 높게 돌아가서 루프가 빠져나온다. 즉, 한 번 더 카운터가 증가된다. 아까 10명이라고 했죠. 그러나 카운터는 11이 돼서 화일문이 빠져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하는 거예요. 카운터는 하나 더 해서 화일문을 빠져나온다. 즉, false가 되는 조건이 됐을 때 화일문이 빠져나온다. false가 되는 순간까지 카운터는 올라간다. 이거 매우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센터널 반복문이에요. 센터널. 아까는 카운터예요. 즉, 내가 원하는 10이라는 숫자가 되는 순간까지 화일문을 돌려라. 그런데 센트널은 보시는 바와 같이 깃발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즉, 어느 순간까지 차가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깃발을 내려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 이거 역할과 동일합니다. 자, 카운터가 설정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깃발을 설정해 주는 것. 센터널 컨트롤드입니다. 자, 또 다른 얘기가 나왔는데 탑다운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알고리즘을 만들 때. 그래서 우선 큰 규모로 알고리즘을 짜고 그 다음에 세부로 들어갑니다. 즉, 그 말의 뜻은 뭐냐? 내가 반의 평균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화일문을 만들겠죠. 그 안에 화일문 안에서 합산을 하는 부분, 평균을 내는 부분, 그리고 조건을 내는 부분, 그 부분들을 조금씩 상세화하면서 다듬어가는 것. 이게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즉, 퀴즈의 평균값을 구하겠다. 목표는 이거예요. 굉장히 탑이죠.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우선 변수를 초기화를 하고 인풋을 받고 합산을 하고 그리고 점수를 입력받는 것. 그리고 계산을 하고 합산을 하는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것. 이런 것들로 계속 세분화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refine. 계속 세분화하는 거예요. 목표는 이거. 탑은 이거예요. 이 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운. 그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세분화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누면은 프로그램이 좀 더 유연하게 돌아가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누는 방법 탑다운이라고 했어요. 목표는
평균을 내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1단계 초기화를 하는 것, 2단계 처리를 하는 것, 나중에 종료를 하는 것, 이 세 개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